안녕하세요. SK증권의 이재규입니다. 제가 일주일 만에 찾아왔는데 지난주 후반에 우리나라 시장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죠.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커져가지고 고민하는 분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그래도 전반적인 반등이 나와줘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일주일 만에 하니까 좀 어색하기도 하네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뭐 시장은 코스피는 크게 붕괴된 부분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투심이라든지 심리적으로는 많이 부담을 느낄 수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추세 자체는 아직까지 훼손된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코스피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넥스트레이드에서 SK하이닉스가 마이너스 1% 정도까지 반등이 좀 나오네요. 그래서 뭐 반도체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리고 오늘 코스닥도 오랜만에 반등이 좀 나왔죠. 그래서 코스닥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려 볼 겁니다. 제가 여기 앞에 지나가는 지인이 갑자기 인사를 해가지고 좀 웃어봤네요. 자, 그러면 일단 오늘도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한번 보면서 여기 결정적 한 수인데 오늘 이제 29일이고요. 저는 SK증권의 이재규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미증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변동성이 나왔어요. 다만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주가라면 안 좋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늘 결정적 한 수의 키워드는 반복이라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반도체가 그동안 밀리면 매수의 기회였죠. 항상 밀리면 매수, 밀리면 되반등, 밀리면 되반등 이런 모습이 나왔었고,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반등하면 윗꼬리, 반등하면 윗꼬리가 계속해서 반복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또 한 번 과거의 흐름이 반복될 것인지 아니면 좀 바뀌는 것이 있을 것인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결론을 말씀드려 보자면 크게 바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크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은 반도체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흐름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만 폭발적인 상승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지금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이따가도 상황이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더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하고, 추가적으로 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지금 계속해서 쇼티지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말씀을 좀 잘못 드린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이제 저는 반도체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근데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자금이 들어왔는데, 오늘 아마 뭐 경제 방송이라든지 유튜브 많이 보셨으면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직까지는 확실히 돌아선 게 아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제가 장중에는 뭐 다른 걸 못 봐가지고. 근데 저는 오히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반발 매수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에 대한 명분은 수급적인 부분인데, 제가 오늘 뭐 방송 계속해서 진행을 하면서 뭐 결정적 한 수에서 반복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 시장에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큰 흐름상으로는 여러분들께서 어떤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지가 당연히 가장 중요하겠지만, 시장은 지난주 후반에 엄청난 조정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우상향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긍정적으로 전 보고 있거든요. 주식 비중을 많이 줄일 상황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오늘처럼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은 시장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뷰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드려봅니다. 자, 그래서 뭐 결정적 한 수, 반복이라고 준비를 해봤어요. 매크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원 환율이 다시 한번 올라오는 부분들은 살짝 부담이 되지만 더 높은 시기도 있었어요. 1,6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했었던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너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여기 두 번째 있는 게 뭡니까? 유가. 유가가 지금 배럴당 60달러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60달러 아래로도 내려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6월 1일만 하더라도 배럴당 87달러, 그리고 그 6월 9일 같은 경우는 90달러까지 올라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유가가 안정이 된다라는 거죠. 유가가 안정이 되면 물가 같은 경우도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겠죠. 물론 제가 항상 우리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가가 엄청나게 내려오고 우리나라 환율이 엄청나게 내려올 것 같진 않아요, 저는.
항상 이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뭐 환율이 엄청나게 내려와서 뭐 유가가 엄청나게 내려와서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매를 하면 그땐 이미 시장이 올라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3개월 후라든지 6개월 후에 뭐 유가랑 환율이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하든 말든 중요한 것은 그때 내려와 있다면 이미 주가는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것에 대한 고민보다는 주가 흐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유가가 90달러까지 올라갔을 때 우리나라 시장이 빠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때보다 유가의 가격이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가지 말란 법은 없다라는 거죠. 전쟁이 발발한 2026년도이지만 우리나라 시장이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였던 것은 AI라는 내러티브가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매크로가 중요하긴 하지만 매크로가 더 악화되지만 않으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매크로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많이 안정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도 4.3%까지 빠져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매크로는 일단 안정적이고 그렇게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뭐 요거는 앞서 말씀드렸었던 매크로에 대한 차트 모양새인데 뭐 나쁘지가 않죠.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쭉 내려오고 있고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도 쭉 내려오고 있고요. 환율이 좀 불편하긴 한데 환율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거 뉴 노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500원 이하로는 잘 안 내려갈 것 같거든요. 물론 이 환율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반복입니다. 반복. 그러니까 시장이 반복된다라는 거잖아요. 제가 가끔씩 이제 강연을 다니다 보면 기술적 분석을 많이 여쭤보세요. 뭐 차트라든지 캔들이라든지 패턴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시는데 우리가 이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과거의 패턴이 다시 한번 반복될 것이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반복이 된다라는 거죠. 왜 반복이 될까요? 과거와 지금 투자하는 분들의 실력이라든지 정보의 차이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보의 질은. 우리가 10년 전에 주식 매매를 하셨던 분들이 몰랐었던 정보들을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많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갭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들 간의 그런 갭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왜 기술적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건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는 건지 왜 시장이 계속해서 반복적인 일을 보여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결국에는 사람이 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심리적인 부분이죠.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나라 시장 급락 나오면 매도하고 싶다라는 생각, 다음 주에도 밀리지 않을까라는 불안감 때문에 매수 버튼에 손이 잘 나가지 않는 거죠. 이건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증시에서 계속해서 반복돼서 행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키워드는 반복이라고 준비를 해왔고 이 반복의 관점에서 본다면 반도체는 다시 올라가는 게 맞겠죠?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반복의 관점을 좀 더 넓고 크게 보자면 요거는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좀 듣기 싫으실 수 있는데 우리가 지난 20년 동안, 30년 동안, 40년 동안 뭐 40년 전이면 제가 이제 한 4, 5살쯤 됐었겠네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증시라는 이 엄청난 전투장이죠. 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증시에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좋은 수익을 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 그리고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는 그래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좋은 결과물들을 내고 있지만 지난 10년 동안, 지난 20년 동안 과거에 반복된 사례를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약간 공격적이거나 약간 확신이 들어서 매매할 때 그때 이제 리스크 관리가 필요했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크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는 지난 몇 달 동안 반복이 됐던 게 뭡니까? 반도체가 밀리면 매수. 그럼 올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코스닥은 윗꼬리가 달렸던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게 반복이 된다면 우린 여전히 반도체 위주로 매매를 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조금 더 여기서 우리가 큰 관점으로 본다면 지난 10년 동안, 20년 동안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안타깝지만 수익률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마지막 고점대에서 강력하게 매수를 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뭐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고요. 코로나 때도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처음에 올라갈 때 동학개미 운동이라 그래서 엄청나게 수익이 많이 났었거든요. 근데 고점대에서 들어갔었던 물량들에 대해서 손실이 나면서 앞전에 만들어냈었던 수익들을 거의 다 뱉어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2차 전지도 있죠. 2차 전지도 기세 좋게 올라가다가 고점대에서 이제 빠지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까지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반복이 되고 있는 증시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두 개가 상충이 되고 있는 거죠. 반도체와 개인 투자자분들의 그런 수익률. 그래서 제가 오늘 전자가 맞다, 후자가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지난주 초에 뭐 반도체를 매수하는 게 좋겠다, 매수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는 이제 시장이 많이 밀려서 반도체를 매수하고 싶다라는 말씀 드렸을 때는 좋은 피드백이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인 부분들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증시 속에서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사람이니까. 그죠? AI가 아무리 발전을 해도 저는 사람이 많은 것들을 시장에는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거든요. 이것도 제가 잠깐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뭐 프로그램 매매라든지 알고리즘 매매를 굉장히 이제 맥시멈으로 발전을 시키잖아요. 기술 자체를 발전을 시키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수익률이 생각보다 높지가 않아요. 수익이 날 수 있는 확률 자체도 제한적이거든요. 수익이 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으면 다시 바뀌는 거죠. 뭐가요? 시장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정말 뭐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뭐 주식은 살아 숨쉬는 유기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항상 그런 걸 느낍니다. 그래서 반복됐었던 것이 이번에도 반복이 될 것인지, 뭐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무엇이 반복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믿음이 덜 가니까 또 이제 유명한 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 제가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시 리버모어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시장은 반복된다. 과거를 연구하면 미래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다. 요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미래의 흐름을 예측할 수는 있다. 그러니까 큰 매크로적인 흐름은 우리가 예측이 좀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어쨌든 AI라는 큰 트렌드가 뭐 역사상 가장 특별한 산업적인 구조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한다면 요거는 좀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사람의 이런 심리적인 부분들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리고 뭐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이야기, 뭐 시장 과거의 사건을 끊임없이 되풀이한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되게 오래 살진 않았지만 요즘에 많이 드는 생각이, 예전에 어르신들한테 들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시간이 좀 지나 보면 정말 틀린 말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의 이런 흐름들이 좀 반복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하워드 막스 같은 경우도 시장 사이클을 예측하는 것은 아니고 반복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 반복된다라는 게 여러분 무작정 반복되는 게 아니라 반복되는 과정 안에서 무언가 조금씩의 변화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엔 이게 반복이 됐지만 이번에는 이런 이유 때문에 반복이 되지 않는구나, 이런 것들을 배워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뭐 저는 반도체 같은 경우는 반도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이 반복이라는 키워드를 넣었을 때 저는 과거에 지난달에 반도체가 밀렸을 때 매수하면 수익이 났던 것처럼 그런 흐름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결정적 한수 반복이고, 이제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섹터들이 좋았는지,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드렸던 코스닥이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저는 기본적으로 반도체가 우리나라의 주도 섹터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항상 그래 왔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라는 것은 결국에는 수익률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예적금 정도의 수익률을 누린다면 뭐 예적금을 하는 게 낫겠죠. 근데 이제 주식 투자라는 것은 수익을 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는 또 공부해 볼 것이나 고민해 볼 것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해서 드려볼게요. 자, 일단 오늘 주요 뉴스입니다. 코스닥 급등의 매수 사이드카 발동,
코스피는 하락. 근데 요거는 제가 장 마감되기 전에 캡처를 한 거예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장 후반부에는 아래 꼬리를 잘 달아줬거든요. 여기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마이너스 0.2%. 뭐 이거 너무 괜찮죠, 주가 흐름은. 제가 기술적으로 좀 가르쳐 드려 볼까요? 자, 내일. 내일은 이제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8,500포인트 정도까지만 올라가도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하방 경직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8,500포인트. 뭐 여기까지만 반등을 해주게 되면 사실 우리나라 시장은 다시 한번 추세대로 복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일 만약에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8,500포인트 이상에서 마무리가 되면 5일 이동평균선도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코스피로 왔는데 요거 말씀드리면서 코스피는 하락했지만 아래꼬리가 길게 달린 하락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되는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수급적인 부분도 우리가 좀 같이 따져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수급적인 부분들을 볼 때 장후반부에 수급이 많이 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코스피 수급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7조 정도를 매도를 했고 선물이 좀 이상하네요.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다가 장후반부에 전부 다 던져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일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옵션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상방을 보고 있긴 합니다. 근데 선물을 많이 던졌다라는 것은 내일 시장이 상방으로 크게 열릴 가능성은 낮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내일 새벽에 마감되는 미증시를 좀 봐야겠지만 전반적으로 내일은 반등의 가능성이 좀 더 높지만 강한 반등보단 약한 반등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코스피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닥은 오랜만에 매수 사이드카가 나왔어요. 굉장히 강하게 반등이 나왔는데 이거는 참 반등이 나와야 되죠.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도 다른 방송국에서 방송을 하는데 코스닥이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지난 몇 달 동안 코스닥이 계속해서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들, 뭐 제약바이오도 윗꼬리가 계속해서 달렸었기 때문에 무조건 올라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 코스닥에서 올라온 종목들을 제가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뭐 한올바이오파마라는 기업이고 우리 방송에서도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환사채라는 악재가 나왔었던 D&D파마텍, 당시에 제가 공시가 나오자마자 방송을 해가지고 이게 단기 악재입니다라고 말씀드리고 말았는데 한올바이오파마라든지 D&D파마텍 같은 경우는 주가의 흐름이 양호한 상태고 올릭스 같은 경우도 이제는 어느 정도 정배열로 들어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제약바이오가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는 상태라는 거. 제가 갑자기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저도 까먹었는데 일단은 제약바이오가 그동안은 올라오면 윗꼬리가 계속 달렸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장중에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봤던 게 뭐냐면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장중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상승 전환이 잠깐 됐었거든요. 이 자리에서.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뭘 봤냐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코스닥 종합주가지수를 같이 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라가면 코스닥이 빠져버렸거든요. 수급적인 부분에 의해서인지 어쨌든 반대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오늘은 제약바이오를 비롯해서 코스닥이 좀 버텨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좀 변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종가까지 봐서 외국인들이 혹은 수급 자체가 많이 악화되지 않는다면 시장이 조금 좋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코스닥이 워낙에 안 좋았었잖아요. 단기적으로 많이 밀렸고. 근데 오늘은 특징적인 부분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강하게 반등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버텨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오늘 조금 그동안과는 좀 다른 모습들이 있었다. 그래서 반복되는 모습들이 제가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인사이트 마지막에 매번 정리해드린 내용이 있잖아요. 요거 여기 보시면 코스피는 되반등, 코스닥은 되밀림. 이게 원래 우리나라 시장에서 최근 몇 달 동안 반복이 됐었던 흐름인데 과연 이번에도 이렇게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보자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피도 되반등이 나올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되밀림이 아니라 추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우리 결정적 한수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부분 중에서 이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 있느냐? 지금 우리 코스피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의 포지션 자체가 매수로 강하게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거 아마 알고 계시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코스피를 매수하지 않기 때문에 코스피가 안 좋다라는 관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난 몇 달 동안 우리나라 코스피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많이 들어오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뭐 지난주까지 우리가 시장에서 많이 이야기했었던 게 리밸런싱을 하기 때문에 매도를 한다라는 부분이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가 지금 많이 밀려 있는 상태죠. 단기적으로 많이 밀렸다라기보다는 9,300포인트에서 8,300포인트까지 1,000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1,000포인트가 하락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리밸런싱을 굳이 안 할 가능성도 전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외국인들이 지금 코스피에 대한 매도를 하고 있지만, 원래부터 외국인들이 매수를 많이 해줘서 코스피가 올라왔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인들 매도가 코스피에는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낮다. 리밸런싱도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낮다라는 거죠. 주가 자체가, 지수 자체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도 모레도 시장이 밀리면서 급락이 나올 때 리밸런싱 얘기가 나온다면 제가 뭐 그 다음 방송에서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또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리밸런싱이 공격적으로 나올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코스피 쪽에 대한 수급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원래부터 외국인들은 매도를 하고 있었고 리밸런싱이 거의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주가 수준을 고려한다면 매물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 그래서 오히려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기관 수급이 중요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기관 수급을 보자라는 거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우리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그저 해제를 제가 하고 있는데, 코스닥은 지난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수급이 좋았어요. 근데 이게 참 저도 말씀드리면서 굉장히 민망한 게 뭐냐면, 그동안 그렇게 수급이 좋았는데 코스닥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수급이 좋으니까 이게 코스닥이 좋아질 겁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죠. 근데 우리가 과거 10년 동안, 5년 동안의 흐름을 보면, 우리가 이제 코스닥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좋아졌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쯤이면 이미 좀 올라와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에 앞서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줬던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과거의 흐름이 이번에도 반복이 된다면 외국인들이 지난 한 달 전부터, 두 달 전부터 매수를 하고 있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매크로적인 변수라든지 ETF를 통한 시장의 흔들림 자체가 너무 크지 않다면 코스닥은 조금 더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코스닥이 여러분 꽤나 좋아요. 꽤나 좋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수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강하게 올라온다라는 말씀을 드리긴 아직까지 굉장히 이르지만, 그래도 수급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좋다. 여러분들께서도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보시면 오늘 뭐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기관 매수만 들어왔거든요. 근데 제약바이오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쌍끌이 매수가 들어온 기업들도 꽤 있습니다. 왜 그럴까라고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요거 우리 많이 이야기 나눴었던 부분입니다. 이거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있는 거 한번 보시면 좋은데, 요거 이제 미국 시장을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6월 넷째 주에 가장 강하게 올라왔었던 쪽이 생명과학, 장비, 서비스, GLP-1, 제약바이오죠. 제가 뭐 우리 방송 통해서도 미국의 나스닥 바이오 테크놀로지 요게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계속 밀려가지고 제가 항상 마음이 너무 안 좋았는데, 실제로 이제 미국 쪽에서도 제약바이오의 주가 흐름이 잘 나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나스닥이라든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도 글로벌 기업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제약바이오를 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7월 1일 날 저도 좀 참여를 해볼 생각인데, 뭐 코스닥 이제 30년 됐다고 우리가 이벤트를 좀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첫날은 바이오 쪽에 대한 연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알테오젠도 나오고 관련이 되어 있고요. G2G 바이오라든지 몇몇 기업들이 있던데 저도 참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쨌든 미국에서 바이오와 관련되어 있는 지수라든지 ETF가 신고가입니다. 역사상 신고가예요.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제약 바이오가 신고가를 가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안 좋다라는 관점보다는 반도체 쪽으로 너무 쏠려 있었던 수급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조금만 완화가 돼도 코스닥은 어쨌든 지금 수급이 많이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 주식 방송 많이 보시면 이런 이야기 할 겁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A라는 종목이 하락을 했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 하죠. 거래 대금이 많이 붙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좀 빠졌어도 뭐 이런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주포가 이탈하지 않았다, 세력이 이탈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만큼 거래 대금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을 의미하고 내포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제약바이오 기업뿐만 아니라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예요. 로봇주도 마찬가지고 지금 호가창이 많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거래 대금이 적은 상태에서도 주가가 많이 반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지금 오늘 나왔고 내일 뭐 당장 또 밀릴 수도 있겠지만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미국의 바이오 쪽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관심을 좀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바이오를 막 80%, 90% 이렇게 매매하시면 안 돼요. 비중 조절은 반드시 필요한데 제가 오늘 느낀 것은 그래도 코스닥 쪽이 좀 살아나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한번 보도록 하죠. 요건 이제 미국에서 나온 자료예요. 미국에서 나온 자료인데 생명과학 GLP-1 미국 삼성증권에서 만든 거고 미국의 내용입니다. 생명과학 GLP-1 바이오테크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왔고 제약바이오도 많이 올라왔고 이래서 자금이 좀 들어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2차 전지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군들 변동성 나왔는데 제가 막 방송 들어오기 전에 찾아보니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서 공시가 나왔더라고요. 뭐 양사 합쳐가지고 3,500조 정도의 투자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좋은 내용이긴 한데 조금 이런 내용들이 늦게 나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셀더 뉴스가 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근데 어찌됐건 간에 반도체는 실적이 따라붙고 있고 지금 뭐 제가 알기로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분기 영업이익이 100조까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00조? 100조면 이게 너무 저렴한 거긴 해요. 100조면 너무 저렴한 거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없다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는 매수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내가 이미 보유하고 있다면 다른 쪽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요 업종도 빠르게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오늘 주요 업종 넣어놨는데 제약바이오 좋았고요. 2차 전지 좋았고 오랜만에 뭐 엔터주들도 많이 올랐는데 엔터, 화장품 요쪽 많이 올라왔거든요.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업종 PBR 밑으로 내려가 있는 기업들입니다. 이거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저도 이런 말씀 드리면서 이게 지금 내가 할 말인가 싶을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관심이 온통 여기에 쏠려 있는데 제가 다른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업종의 PBR 기준으로 하단에 내려와 있는 업종군들 같은 경우는 순환매 관점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의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엔터는 지금 약해요. 우리가 순위를 매겨보면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반도체 그리고 코스닥에서 뭐 2차 전지, 제약바이오, 로봇 그 다음에 엔터 정도 될까요? 순위 자체는 굉장히 낮지만 내가 지금 만약에 보유를 하고 있다면 추가 반등의 가능성은 높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참 8분 남았네요. 8분 남았는데 그래도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볼게요. 요것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주식과 ETF 회전율 추이인데 요 검정색 진한 거 제가 마우스로 이렇게 뱅글뱅글 돌리고 있는 게 ETF의 회전율입니다. 이게 무슨 회전율이 1800%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ETF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ETF를 매수하면 거기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이 쭉 올라가고 매도하면 쭉 밀리고 그러니까 등락폭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인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제약바이오입니다. 이 빨간색이 미국의 XBI라고 해서 바이오와 관련되어 있는 지수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변동성이 나왔다. 그러니까 S&P 500이라든지 나스닥보다 훨씬 더 강하죠. 제가 지금 NBI랑 XBI를 좀 헷갈려 하고 있는데 둘 다 바이오, 제약바이오와 관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이랑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업종 지수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한번 보세요. 기본적으로 S&P 500의 S&P에 있는 바이오 지수와 우리나라 코스닥 150 바이오는 동행을 합니다. 거의 같이 움직이고 있는 분야이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2026년도 들어와서 이렇게 약간 악어가 입을 벌리듯이 둘이 따로 놀고 있지 않습니까? 디커플링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좁혀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26년도에 미국에서 금리 인상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금리 인상이 어렵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냥 제가 최악의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 그거는 미국의 경기가 안 좋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경기가 좋아서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좋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그건 최악의 경우거든요.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하는 거, 제약 바이오에는. 근데 그것도 경기가 좋아서 하는 거라면 사실 별로 타격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약 바이오 지수 기준으로 미국이랑 우리나라가 굉장히 디커플링이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좁혀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 셀트리온이랑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굉장히 돈을 잘 버는 기업들입니다. 오늘 뭐 이재용 회장이 송도에 바이오를 투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뭐 구리에는 로봇, 구미에는 로봇, 울산에는 배터리를 투자하겠다 이런 이야기들 나왔는데 뭐 전반적으로 이제 선순환 과정에 놓여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전히 반도체가 메인이에요. 근데 다른 쪽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동안 반복되는 행태 안에서 우리나라 제약바이오가 윗꼬리를 많이 달아왔었고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강하게 반등을 하면 바이오가 밀리는 모양새가 많았는데 오늘은 그래도 견조했다라는 부분입니다. 너무 많이 밀렸잖아요. 그래서 좀 반등이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고 2차 전지도 한번 볼게요. 2차 전지도 오늘 굉장히 좋았어요. 일단 2차 전지는 ESS 쪽에 대한 모멘텀도 계속해서 붙고 있고 추가적으로 재생에너지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ESS의 추가적인 동력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리튬 가격도 좀 올라오고 있다라는 부분들, 테슬라의 글로벌 전기차 판매 대수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나라에서도 전기차에 대한 신규 등록 대수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 근데 이게 삼성 SDI 기준으로 봤을 때 전기차의 매출이 그 EV 전기차 쪽 배터리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ESS 쪽이 15%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2분기가 되고 3분기가 되면서 이 15%짜리 ESS가 20%가 되느냐 25%가 되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큰 흐름에서 보면 2차 전지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거는 정책에 대한 수혜를 받아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정책에 대한 모멘텀들을 좀 따져봐야 되고 아까 제가 제약바이오 말씀드리다가 잠깐 빼먹은 분야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원래 미국이 중국을 규제할 때 CDMO 기업을 규제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 뭐 ADC라든지 이중항체 쪽에 대한 기술 이전도 막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 기업들을 견제를 하고 중국에서도 기술을 유출시키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ADC와 관련돼서 가장 큰 시장에서 관심도가 높은 기업은 리가켄바이오입니다. 자금력이 풍부하다라는 이야기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중항체 같은 경우는 ABL 바이오죠. 그리고 뭐 DAC, 오름 테라퓨틱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 어쨌든 미국이 중국을 규제함에 따라서 우리나라 제약바이오가 예전에는 바이오시밀러라든지 CDMO 쪽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었는데 이젠 다른 기업들도 조금씩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확장할 것은 미국이 중국을 규제한다라는 겁니다. 미국이 중국을 규제하는 게 뭐가 있어요?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조선 이런 것들.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봅니다. 그래서 2차 전지도 전반적으로 올라왔다라는 말씀드리고 중소형주 쪽으로도 전반적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인사이트랑 포트폴리오 보여드리면서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인사이트, AI 반도체 그리고 코스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도 물음표입니다. 근데 좀 바뀌긴 한 것 같아요. 바뀌긴 한 것 같아가지고 요건 기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요. 제가 뭐 우리가 일주일만 볼 것이냐 아니면 3개월을 볼 것이냐라고 한다면 조금 길게 보는 관점에서는 여전히 코스닥도
좀 봐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니요. 이거 너무 좀 비겁한가요? 코스닥을 저는 보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배열되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업종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제약바이오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2차 전지도 좋은데 일단 모양새는 아직까지는 제약바이오가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대형주 위주. 대형주라기보단 몇몇 기업들. 이렇게 말씀드리고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으니까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반도체가 내가 지금 아예 없다면 저는 매수 관점인데 한 번에 비중을 많이 늘리는 것은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 보여드릴게요. 반도체를 조금 줄였어요, 저는. 반도체를 조금 줄이고 코스닥에 대한 비중이 반도체와 이제 엇비슷하죠. 저는 이거는 조금 이제 공격적인 포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시장이 반복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오늘 반도체도 대반등을 줄 가능성이 높은데 항상 되밀림이 나왔었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미묘한 변화가 좀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서도 코스닥에 대해서 특히 시가총액 상위, 내가 종목 찾기 어렵다면 ETF를 한번 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목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